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행정학과의 박정수 교수고요. 2017년 논술 출제를 맡았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바로 그냥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인문계열은 1하고 2를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이 세 문제, 그리고 이 두 번째 유형의 세 문제 해서 이 각 100분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정치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의 그 이슈들이 있지만 올해는 이 사춘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사춘기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모아의 사례를 들어서 사모아에서는 사춘기를 굉장히 행복하게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부분의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뇌발달 차원에서 본 사춘기,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사춘기가 결정된다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사춘기가 사회문화적인 환경하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생물학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봐서 수천 세대의 어떠한 진화를 통해서 과정으로 발현된 것이 바로 이 사춘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사춘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비해달라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쉬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고전에서 냈습니다. 이 홍계월전이라고요. 이 개월이라는 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어떠한 그 사회적인 성을 넘어서서 남장을 하고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 아주 큰 그 일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님이 그것을 용인하는 그러한 측면의 지문인데요. 저희가 따로 제시문을 드리면서 선입견을 바탕으로 남성은 남성다움, 여성은 여성다움을 배운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아래 제시문, 이 제시문을 드리고 사회적 성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 즉 홍계월전에 나타난 계월과 임금님의 입장을 각각 설명하시오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월과 임금 모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인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사실 저러한 모습이 어려운데 유교 사회에 통용되는 사회적 성을 넘어서는 입장을 보였고요. 임금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출중한 경우라면 성별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셨고요. 계월은 부모의 행방을 찾기 원한다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인 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도전을 감행을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간파를 하고 이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조금 난해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시문 라와 마에서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구현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 지문은 영어 지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말로 된 지문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의식의 표현을 통해서 이 초현실을 설명하는 그러한 지문이었고, 두 번째 영어로 된 지문은 사물을 상식의 맥락이 아닌 이질적인 상황에 배치해서 낯설고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의 그러한 초현실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현실주의지만 초현실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찾아내는 읽기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을 평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상상력을 이 라 지문 같은 경우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순간순간 우연하게 생겨난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은 무의식에 의한 상상의 세계를 드러낸 게 이 라의 지문이고요. 이 마의 지문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익숙한 일상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물의 속성을 뛰어넘는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그러한 공간에 배치를 하면서 신기롭게 제시를 하는 그러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작가의 의도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라의 구현 방식과는 이 마의 구현 방식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인문 2의 문제 첫 번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 2의 경우는 이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와 나에서 드러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비하여 논하시오라는 그러한 문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 사이버 세계의 규제, 그래서 상향식 자발적 규제로는 이 규제라는 게 이 강제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 나의 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그러한 지문에서 공동체의 자율적인 합의 그리고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제도를 형성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나 모두 동의가 되고 있고요. 그걸 전제로 깔고 이 반면에 규제 주체 그리고 어떻게 그 규제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방식에서는 이 가와 나의 지문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가의 저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자율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회의적인 그런 그 입장인 반면에 나의 저자는 하향식 국가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려 그러면 상향식 의견을 모아서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강조가 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분명히 이 가의 지문과 나의 지문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연결된 문제로서 이 어떤 나의 지문을 역시 활용을 해서 이 다의 파수꾼이라는 그러한 이 우리가 소설을 놓고요. 이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에서 드러난 촌장의 생각을 비판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나의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좀 반복하면 효율적인 공동체의 질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향식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이 파수꾼의 이 촌장과 이 파수꾼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지문에 이 촌장은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합의가 부재한 촌장의 질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질서의 당위성에 의문을 품게 하고 이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부분의 지문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동체 질서 형성에 부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하향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 촌장의 생각이 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요소가 존재하는 그러한 지문입니다. 참 쉽죠? 자, 여기 와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2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시문 라와 마에서 제시된 역사에 대한 입장을 대비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라의 지문은 이 역사라는 개념, 집합 단수 역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를 이거를 이 여기서 보는 어떠한 아주 우리가 도덕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진보를 바탕으로 한 과정으로 내지는 운동의 개념으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지문이 라의 지문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람직한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는 도덕적인 개념과는 구별되는 차별성을 라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이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왜 사관들이 당대 임금님은 보지를 못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은 후세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역사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따라서 그 후세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세밀성, 객관성, 신빙성을 갖추어야 되고 역사 기술의 비밀 보장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과정으로서의 역사, 운동으로서의 역사와 어떠한 거울로서의 역사라는 부분을 좀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은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3은 뭐 굉장히 간단한 너무너무 쉬운 경제학 문제입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고요. 이국이 가상의 나라입니다. 이화라는 나라인데, 이화라는 나라의 노동인구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경제활동 인구가 4천만 명, 이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취업자가 3,600만 명, 저것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에서 빈칸을 4개를 놓고 그것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실업자는 개념으로 경제활동 인구 경활에서 취업자를 빼면 됩니다. 40에서 36을 빼면 뭐죠? 간단하죠. 400만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는 50분의 40이에요. 간단하죠. 고용률 50분의 36입니다. 정말 쉽죠. 실업률 40분의 4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1번 이 3-1은 그냥 보너스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최근에 우리가 좀 반영되는 그러한 부분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임플로이먼트가 안 되고 에듀케이션에 있지도 않고 트레이닝을 받지도 않으려는, 다시 말해서 이 취업도 싫고 내 어떠한 역량 개발도 싫고 훈련도 싫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200만 명이 생겼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제에 있어서 이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것을 계산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 달라질 건 없고요. 5천만 명은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 200만 명을 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었고 실업도 줄죠. 실업은 우리가 정의상 이러한 이 고용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200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고용률은 종전과 같이 분모 분자가 둘 다 빠져서 72%지만 실업률은 5.3%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사실 이 경제학 문제를 드릴 때는 그냥 그 셈만 하고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이국의 사례 니트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하고 우리나라의 2015년 실업률이 3.6%,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체감 고용률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범답안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고용 사정이 악화돼서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더라도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것은 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고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되면 실업자 수가 감소하기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한계, 그래서 고용률이 왜 실업률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는 좀 분명하고 이 나름대로는 좀 쉽게 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다양한 고전, 그 다음에 양서를 읽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복수의 글을 읽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점도 있겠지만 지문을 주어지기 때문에 지문을
우리가 적은 그 저자들의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사한 주제의 글을 읽고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 아무래도 연습을 당할 그럴 방식은 없죠.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공개된 기출문제, 제시문, 오늘 우리 모의 문제도 드렸는 것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시면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논술 우리가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국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표현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의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가 두 개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그냥 본인 생각만 적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지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